자, 스텝 제로 예시 문제 3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쭉 강의하고 지금 이제 9시 40분인데 목이 많이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좀 쉬고 싶기는 한데 뭐 쉴 거 다 쉬고 내일로 미루고 하게 되면 그 여러분과 약속했던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고 싶지 않을 때, 하기 싫을 때, 이럴 때 해야만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자, 보죠. 15번부터요. 그죠? 20번까지 물론 20번은 나중에 따로 볼 겁니다. 자, 15번 보시면요. 일치 문제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니까 히브리 신화 구체적인 예 나와 있네요. 신과 인간의 관계 위계적. 그다음에 한국의 무속 신화 신 인간 위에 지상에서 왕. 그다음에 한국의 건국 신화 이 사례를 나오는 부분 잘 봐야겠네요. 그죠? 신 인간과 결합해서 완전한 존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한국 신화의 신 그리고 인간의 관계 그리고 신체와 생신화에 보이는 신인간의 관계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1번에 히브리 신화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세 번째 문단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단 보니까 히브리 신화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뭐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예로 히브리 신화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 보면 뭡니까? 신이 지상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인간의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1번은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한국 무속 신화에서 신은 인간을 위해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된다 그러면 일단 한국의 무속 신화 나오는 부분 찾아야 되죠. 어디 나와 있나요? 그죠? 이문단 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왜 이문단 쪽에요?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 한국의 무속 신화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었던 주인공이 신과의 결합을 통해 신적 존재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인간을 위해서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되는 것은 이 문단의 첫째 줄 보면 한국의 뭡니까?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그죠? 주인공인 신이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되는 거죠. 이거 괜찮죠? 그죠? 되게 1대1로 대응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3번 한번 가보죠. 한국 건국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 가보죠. 일단 이 문단에서 한국 건국 신화 얘기하고 있고요. 지상에 내려와 왕이 되고자 한다. 첫째 줄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천상적인 존재가 지상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인간들의 왕이 된 신은 인간 여성과의 결합을 통해 자식을 낳음으로써 결핍을 메운다. 걸리적거리는 게 뭐예요? 그죠? 일단 결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결핍을 메운다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완전한 존재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 놓치면 안 되죠. 흩어져 있는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1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둘째 줄이에요. 1문단 둘째 줄입니다. 한국 신화에서 신은 결합을 통해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이어지네요. 완전한 존재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신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어떻게 돼요? 결핍을 메우고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되죠.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어떻게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어져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전체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한국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신체 화생 신화. 이거 보세요. 3문단에 신체 화생 신화라는 것은 뭐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신화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보시면 이 문단에 그죠?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요. 한국 신화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 그랬으니까 4번도 적절합니다. 괜찮죠? 자, 16번 어휘 문제예요. 이제 2025년 예시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자 성어, 한자 표기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거의 그 대입 수능 어휘 문제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가보죠. 바꿔 쓰는 거죠. 일단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용 관계를 보는 건데요. 이게 어휘도 한번 보세요.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니까 한국 신화에 보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신화와 견주어 볼 때 흥미롭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비교해 볼 때 괜찮죠. 그다음에 천상적 존재가 지상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하는 아무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디귿 쪽 보니까요. 무속 신화에서 인간이었던 주인공이 신과의 결합을 통해 신적 존재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거듭나게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탄생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디귿의 복귀는 돌아간다는 뜻이죠. 적절하지 않네요. 가볍네요.
맨 마지막 리을 보시면 이러한 양상은 북유럽이나 바빌로니아 등에 퍼져 있는 뭡니까? 퍼져 있다, 분포되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사전적인 의미를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지문들에서 좀 이렇게 고유와 한자어 대응 관계를 물어보는 게 수능 어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부담 없이 쭉 그죠? 수능에 나왔던 어휘를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물론 저하고 함께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언제 그거 정리하고 있어요. 자, 뜻 확인하죠. 그죠? 자, 답인 3번 거듭나다는 뭡니까? 지금까지의 방식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복귀는 본디 자리 상태로 되돌아가다. 그죠? 완전히 다른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견주다. 뭡니까?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서로 대어보다. 그 다음에 견주어 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관련해가지고요. 바라다라는 거 뭡니까? 생각이나 바람대로 그죠?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그 다음에 희망하다도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다 해가지고요. 여기에 바로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고 사전 찾는 번거로움 없으시라고 제가 PPT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게 기특하죠? 자, 퍼지다. 넓은 범위 미치다. 그 다음에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다 해가지고요. 그죠? 유사한 의미 맞습니다. 자, 17번은요. 화법 문제고요.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우리가 그동안의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도 쭉 봐왔던 부분이죠. 자, 바로 따져보죠. 1번에. 얘는 바로 칠게요. 화제에 대해 남들과 다른 측면에서 탐색하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에 을 보면요. 어때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를 윤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문화적 차원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측면, 문화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건 답 1번 바로 확인이 되네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신의 의견이 반박되자 질문을 던져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이 있다. 질문 던지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갑밖에는 없죠. 그죠? 그죠? 네 번째 말 한번 보시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즉 마스크를 쓰지 않는 자유가 기본권의 범주라 하더라도 제한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 아닐까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질문을 던지고는 있지만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화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화가 진행되면서 논점에 대한 찬반 입장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갑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병은요. 일단 요거서 을에 대한 견해를 해석하고 있는 거지 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데 나의 자유만을 고집하면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붕괴하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병 같은 경우도요. 그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말 그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진행되면서 논점에 대한 찬반 입장이 바뀌는 사람 확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사례의 공통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뭐밖에 없어요. 그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 해가지고요.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하려면 여러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죠?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한다. 이런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하는 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끌어내서 그죠? 결론을 내리는 귀납 추론의 방식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일단 4번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18번 한번 보죠. 평가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해가지고요. 지금 스톤인지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뭐하고 있어요? 호킨스의 주장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 호일의 주장이 약화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글슨의 주장이 강화된다. 그리고 에킨스의 주장이 약화된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주장의 맥락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번 관련해가지고요. 호킨스는 어디 나와 있어요? 예, 1문단에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천문학자 호킨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1문단의 5번째 줄입니다. 봤더니 스톤인지 모양이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는 후대 기록은요. 태양과 달의 배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호킨스의 주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호킨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니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돼야겠죠. 오히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호일의 주장 나와 있죠. 자, 호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역시 1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죠? 둘째 줄 보니까 천문학자 호일은
스톤헨지가 일종의 뭐였다? 연산 장치라는 것, 즉 계산하는 장치였다라는 거. 그러면 2번 보면 자, 스톤헨지 건설 당시에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그러면 뭡니까? 숫자를 사용한 거니까 뭐예요? 연산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일의 주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돼야겠어요? 강화되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자, 스톤헨지 유적지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신석기 기록물이 발견되면 글쓴이의 주장. 자, 글쓴이의 주장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산문단에 나와 있죠. 그죠? 자, 한번 보면 스톤헨지 건설자들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 해도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게 글쓴이의 견해예요. 근데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기록물이 발견된다면 이 유적지에서 그죠? 글쓴이의 주장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약화되겠죠. 그죠? 분명히 스톤헨지 건설자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이 이게 나와버리면 글쓴이의 주장은 오히려 약화될 겁니다. 남아있는 거 4번인데요. 한번 보죠. 에킨슨의 주장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킨슨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문단에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이문단에 에킨슨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뭐예요?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묘사하면서 이들은 호킨스의 주장과 달리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그죠? 천문학도 과학의 일종이니까 그러면 에킨슨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과학적 사고의 흔적이 발견되면 에킨슨의 주장은 뭐예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이거 우리가 낯설게 느끼지 마세요. 말 그대로 이제 제시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는 건데요. 요즘에 수능 국어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그 사례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차원보다는 그냥 강화되는지 약화되는 건지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19번 한번 가보죠. 문맥상 기억 리을 중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언어와 매체 이런 데서 수능 위주에서요. 수능에서 담화에서 이제 지시 표현이나 대용 표현 같은 거 물어보는데 담화 지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글 속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일단 기억에 그들의 생각을 비난했다. 일문단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들이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은? 이건 되게 쉽네요. 그죠? 1문단에 나와 있는 호일,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톰. 그다음에 누굽니까? 예, 호킨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보니까 자, 니은 쪽 걸리는 맥락 볼까요? 에킨스는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묘사하면서 이들은 바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에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진화적 관점에서 에킨슨을 비판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뭐예요?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호킨스를 옹호하는 학자들. 그 다음에 리을 쪽 걸리는 거 보죠. 하지만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대인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이런 게 없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현대인이 아니라 스톤헨지 건설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니은과 리을이다 스톤헨지를 세우고 건설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어때요? 풀어보니까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 막 한간에서 떠드는 만큼 물론 우리가 이제 5번 문제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12번 문제 하고요. 20번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한간에서 떠드는 만큼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라는 건 느끼실 겁니다. 물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근데 한간에서 부풀려진 게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은 풀이 중심으로 쭉 봤는데요. 유형들 분석하면서 공부 방향도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다리시는 강의가 뭔지 압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예시 문제 보신 분들은 5번하고 12번하고요. 20번 요거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9시 54분인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죠. 오늘 하루 종일 떠들어 가지고요. 어쨌든 요거는 바로 제가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 수요일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죠? 기대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번 하고요. 12번, 20번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죠? 기태 형이, 기태 언니가 먼저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만이라도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3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